베버는 자신의 강연에서 학자의 길을 걸으면서 요구되고 발견할 수 있는 외적 조건과 내적 조건을 설명했습니다. 이후 그는 학문과 예술의 차이를 언급하며 학문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학문이 무엇을 연구한다는 게 어떤 건지 밝히고 있습니다. 학술 작업과 예술 작업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베버는 이에 학문 연구는 진보의 과정에 편입되어 있는 것으로 구분합니다. 달리 말하면 예술은 학문과 달리 직선적인 발전 체계로 이뤄지진 않는다는 거죠. 온갖 최신 기법을 활용한 근래의 예술 작품들이 항상 과거의 것들보다 뛰어난 것은 아니라는 점을 생각해보면 베버의 말에 수긍하실 수 있을 겁니다. 어쨌든 베버는 이러한 학문의 선형적 진보, 그 속에서 학자의 성취란 무엇을 의미하는지 말하는데요. 여러분은 어쩌면 자신의 업적을 보호하기 위해 이런저런 방식으로 애쓰는 학자들을 떠올리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위대한 학문적 성취란 시간의 흐름과 상관없이 낡지 않고 그 생생함을 유지하는 무언가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베버는 이러한 직관과 정반대의 의견을 내놓습니다. 학문에서는 자기가 연구하는 것이 10년, 20년, 50년이 지나면 낡은 것이 돼버린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는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학문 연구의 운명이며 더 나아가 학문 연구의 목표입니다. 학문상의 모든 성취는 새로운 질문을 뜻합니다. 그리고 이 성취는 능가되고 낡아버리기를 원합니다. 베버는 학자들의 지적 자긍심을 고려하면 너무나도 어려운 과제를 학문의 전제로 삼습니다. 즉, 올바른 학자의 자세는 자신이 아무리 대단하고 혁신적인 이론을 내놓아도 그것이 종국엔 실패의 한 사례로 남게 되며 또 그것이 폐기처분 되기를 학자 스스로 진정 바라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 과정은 어느 시대에서나 통용되는 무한히 반복되는 과정처럼 보입니다. 새로운 사실은 언제나 발견되고 개선된 이론은 어디에서나 나올 수 있는 거니까요. 그렇다면 학자들은 왜 이런 종결될 수도 없고 학자 스스로 궁극적 의미를 내세울 수도 없는 교체와 반복의 과정에 자신을 밀어넣는 것일까요? 이러한 과정에서 연구자는 자신이 무엇을 성취할 수 있다고 믿는 것일까요? 이 질문에 답하기 전에 베버는 먼저 이 세계의 사상적 흐름과 학문적 특징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말하는데요. 베버가 현대사회를 특징짓는 키워드는 탈주술화, 주지주의적 합리화입니다. 탈주술화란 주술적 세계관에서 벗어나 실험과 관찰을 통한 과학적 사고방식으로 세상을 바라본다는 거죠. 즉 돌덩이와 같은 무생물의 복을 빌고 가시광선의 파장으로 나타날 뿐인 하늘의 비가 내리길 기도하는 세계관에서 탈피했다는 뜻입니다. 주지주의는 우리의 감정, 본능 같은 것들보다 이성, 지성적 작용과 같은 게 우월하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주지주의적 합리화란 이런 이성의 관점에 비추어 볼 때 합리적이라고 여겨지는 요인들로 사회를 구성해 나간다는 걸 뜻하죠. 즉 인간 사회를 이성의 질서에 맞추어 그 이치에 합당하게 하려는 방향성인 셈입니다. 이는 또한 과학기술의 발전에 큰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태도고요. 요컨대 탈주술화, 주지주의적 합리화란 이성적 사고가 지배하던 근대사회, 그 속에서 급속도로 발전하는 과학 일반이 인간 사회와 우리의 일상에 나타나는 양상을 드러내는 속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탈주술화의 과정은 우리에게 내재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이는 베버가 인용한 톨스토이의 작품들, 그것들이 뜻하는 바가 수렴하는 하나의 질문과 관련됩니다. 그 질문이란 바로 죽음은 의미 있는 현상인가 아닌가인데요. 톨스토이의 결론에 따르면 적어도 문화인에게 죽음은 의미 있는 현상이 아닙니다. 과거 사람들은 자신의 삶에 대해서 살 만큼 살았다는 느낌, 생에 대한 포만감을 가지고 죽을 수 있었습니다. 그의 삶이 생명의 유기적 순환 속에 있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현대인에게 이러한 자기 완결적 죽음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진보의 과정 속에서 삶의 다양한 요인들은 무엇 하나 완결되지 않기 때문이죠. 우리는 살아도 그 자체로 끝나거나 완성되는 그 어떤 것도 발견할 수 없습니다. 세상은 더더욱 발전해가고 문명사회는 무엇 하나 보존하는 일 없이 혁신될 뿐입니다. 베버의 표현을 빌리자면 우리는 생에 지칠 수는 있어도 생에 대해 포만감을 느낄 수 없는 사태에 처해 있는 셈이죠. 이런 사태를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베버는 만약 진보라는 것 그 자체가 기술적인 범주의 발전을 넘어서 그 자체로 어떤 인식 가능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면 진보에 대한 헌신이
의미 있는 소명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질문의 깊이가 여기까지 도달하게 되면 우리의 문제는 이제 학문에 대한 학자들의 소명이라는 문제의식을 넘어서 인간 생활 전체에서 학문의 소명이란 무엇이며 또 그것의 의미는 무엇인지에 대한 고찰로 넘어가게 됩니다. 즉 현대사회에서 학문이 무슨 의미를 우리에게 제공해 줄 수 있는지 묻는 거죠. 그런데 그런 건 없습니다. 적어도 현대의 학문에선 말입니다. 베버는 이 같은 결론을 과거의 학문들이 의미를 어떻게 발굴했는지를 비교하여 도출해냅니다. 과거의 학문은 일시적이고 변화무쌍한 현실 세계에 매몰되지 않고 영원한 진리를 찾는 게 그들의 목표였습니다. 플라톤의 국가에 등장하는 동굴의 비유는 이러한 경향을 단적으로 드러냅니다. 그림자들의 움직임에 현혹되지 않고 진리라는 광원을 쫓아 동굴 바깥의 세계, 이데아로 사람들을 인도하는 게 학문의 목표였죠. 이데아 세계는 개념의 세계입니다. 개념은 말하자면 철수와 영이와 같은 개별자를 사람이라는 본질로 묶어내는 무언가입니다. 고대 그리스인들에게 이 개념을 올바로 규정하는 것, 예컨대 아름다움의 개념, 용기의 개념 같은 것들을 정확히 인식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했습니다. 그렇게 되기만 하면 올바른 삶이 무엇인지, 우리가 무엇을 추구해야 하는지 저절로 드러날 테니까요. 즉 고대 사람들은 진리에 대한 희망을 품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날의 학문은 더 이상 진리를 추구하지 않습니다. 현대의 학문은 이 세계에 숨어있는 진리를 발굴해내는데 종사하기는커녕 각자의 영역에서 인공적 구성물을 만들어내는데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유럽 르네상스 시대에 레오나르도 다빈치를 비롯한 유수의 예술가, 학자들은 과학적 실험을 통해 진정한 예술, 진정한 자연에 도달하고자 했습니다. 자연과학이 본격화된 시대에 사람들은 자연 세계에 대한 과학적 탐구를 통해 신의 창조물에 대한 물리적 탐구를 통해 이 세계에 대한 신의 의도를 발굴해내고자 했습니다. 과거의 이들에겐 어찌됐든 학문은 의미를 향해 의미를 위해 분투하는 도구였던 거죠. 하지만 베버는 이 모든 의미에 대한 학문적 시도들, 행복을 위한, 진정한 예술, 자연, 존재를 위한, 신이나 개념의 세계를 위한 모든 시도가 전부 무너져 내렸다고 선언합니다. 결론적으로 학문은 우리에게 답을 주지 못합니다. 학문은 그저 진보가 좋다는 강박에 사로잡혀 어딘가로 나아가고 있을 따름인 셈이죠. 학문이라는 것의 실상이 이렇다면 학문은 도대체 무엇에 대해 답해줄 수 있는 걸까요? 베버에 따르면 학문은 단지 자기들만의 독단적인 가정 아래 쌓여있는 지식의 일단을 제공해줄 수 있을 뿐입니다. 모든 학문 분야는 저마다의 작업이 가치가 있다고 믿으며 그것에 종사합니다. 그런데 그것들이 가치가 있다는 사실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즉 학문 연구의 결과가 알 가치가 있다는 점에서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은 어떻게 증명될 수 있을까요? 베버는 이러한 전제들이 객관적으로 증명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합니다. 단지 사람들이 각자 가지고 있는 자신의 삶에 대한 본질적 태도, 궁극적 입장에 따라 수용되거나 거부될 따름이라는 거죠. 자연과학자들이 이러한 법칙들을 알 가치가 있다고 전제하는 이유는 단지 그러한 지식으로 기술적 성과를 달성할 수 있기 때문만이 아니라 만약 이들이 학문을 소명으로 여긴다면 이러한 지식 그 자체를 위해서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러나 알 가치가 있다는 이러한 전제 자체는 결코 증명될 수 없는 것입니다. 이는 현대의학과 같은 매우 실용적인 분야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의학 연구는 생명의 가치를 보존하고 인간 개개인의 고통을 경감시키는 것이 가치 있다고 전제합니다. 하지만 의학은 정작 삶이 살 가치가 있는지, 고통이 이겨낼 가치가 있는지에 대해선 묻지 않죠. 불치병에 걸려 시한부의 삶을 사는 사람에게 자기 삶을 스스로 끝낼 권한을 주는 것은 도덕적으로 정당할까요? 임신 중절의 문제에서 출산 여부를 전적으로 여성에게 일임하는 게 타당할까요? 뱃속의 아이가 심각한 기형을 가지고 있다는 게 임신 중에 밝혀진다면 그 생명을 어떻게 할진 전적으로 그 부모의 손에 달려야만 하는 문제일까요? 의학은 이렇게 우리 삶에 더없이 중요한 동시에 자신들의 분야에서 쟁점이 되는 사안에 대해서조차 아무런 답을 내놓지 못합니다. 적어도 그들 자신의 학문적 견지에선 말이죠. 베버는 다른 학문들도 마찬가지라고 주장합니다. 미학은 예술품이라는 것이 있다고 전제합니다. 그들은 예술품이 존재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물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법학은 이런저런 상황에서 무엇이 타당한지 그들에게 주어진 규칙들의 굴레 속에서 예리하게 판단해냅니다. 하지만 법이라는 게 꼭 존재해야 하는지, 이런저런 상황을 조율하는 규칙이라는 게 꼭 구구절절 결정되어 있어야만 하는지에 대해선 모를 수 없죠. 베버는 이 같은 학문 일반에 대한 분석을 통해 오늘날 학문이 무엇에 종사하고 있지 않은지 분명하게 밝혀내는데요. 학문은 삶의 의미와 가치의 영역에 있어 사실상 완전히 무능합니다. 이 같은 사실은 강연의 마지막 부분에 들어서면서 직업으로서의 학문이 갖는 의미에 대한 규명으로 연결됩니다.